자, 공수처의 이 행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야 될 터인데 네, 실행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데 왜 검찰하고 경찰한테 이첩하라고 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공수처가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 뭔가 이렇게 이런 수사를 할 만한 경험 축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또 인적인 그 체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공수처 자체도 많이 당황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마냥 그냥 나무랄 수만은 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이게 좀 복잡해서 이제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잖아요. 네. 수사하고 기소는 또 검찰에 검찰이.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내놓는 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네. 어느 정도는 음. 누가 보더라도 수사다운 수사 했네 음. 라는 정도는 돼야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검찰로 이제 만약 이걸 경찰에 재이첩을 해버리면은 네. 경찰이 한 열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은 또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검찰에 이제 넘기면 아마 오늘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고 경찰에서 수사한다면 우리는 응할 용의가 있다. 네, 네, 네. 그러면 안 가나 이런 데서 수사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 체포하지 마. 나 구속 당하기 싫어. 그 얘기입니다. 네. 구속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권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네. 검찰로 가면은 그래 출장 수사 해주겠지. 황제 수사. 네. 김건희한테 그 저 경호처 그 별실 네. 별채 이용해서 수사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타협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국민 분위기상 그렇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와중에 네. 내란 수계가 아직도 체포가 안 되고 있어. 이게 국민 여론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참 이 지난 한 달여의 과정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해석하면 네. 이 관련 세력들의 실체가 네. 전 국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네.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내란 세력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세력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각 기관의 이 정체는 또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공수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네. 마치 공수처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이냐 한때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배반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떤 우리가 뭘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런 걸 보면서. 공수처가 이게 이제 만약 민주정부 같으면 네. 이게 권력 감시를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해서 계속 인원도 보강하고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윤석열 자체가 공수처가 음. 왜 필요하냐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제대로 충원도 안 되고 네. 있는 자리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공수처 검사 중에는 지난번에 그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네. 그 변호사가 이제 그 내부 제보를 받았나 뭐 해서 그걸 공수처에 공익 제보자로 가서 이제 그 제보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수사 검사가 이 공동 피고인인 이 아무개의 그 전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익 제보해 준 것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공수처도 어떤 공적인 신뢰를 가지고 제보도 할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네. 이미 그때 위상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확 일깨워진 거에서 이제 공수처도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때의 공수처가 오늘의 공수처와 다른 것이냐? 뭐 그다지 변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개혁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가 제도답게 굴러가기 위해서 공수처 설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필요 없는 걸거치는 존재라고 본 권력을 감시하는 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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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윤석열 정부가 그걸 망쳐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시절 때 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징계를 네.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직 2개월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막 그 다른 법들을 막 들이먹이면서 네. 징계 때도 막 저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체포영장 청구마저도 이게 나온 것마저도 네. 불법이다 이렇게 네. 잡아떼고 있는 그렇죠. 이의 신청했는데 그러나 그때 또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반복이 되는 거죠. 거의 반복되는 네. 저는 음. 어쩌면 이게 그냥 기시감이 있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갈 것이다. 네. 물론 뭐 상황은 다르지만 네. 네. 어느 정도 기시감은 많습니다. 네. 그래요. 본 듯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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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제 이 모든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특별검사가 네. 내란 관련 특별검사가 지명이 되었으면 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조금 이제 희망적인 것은 헌재의 지금 그 재판 속도가 네.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까지 네, 기일을 이미 먼저 잡았죠. 일주일에 2번씩 네, 네, 하겠다고. 네. 그것은 재판의 신속성을 음. 그만큼 주안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소송인 만큼 쟁점을 네. 헌법소송에 맞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란 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 네, 내란 행위라는 건 뭐 이 헌법상의 이 기관들에 대한 권능 정지 시도, 네, 무력으로 그다음에 뭐 병력 이동 같은 것 이런 걸 보면서 뭐 의회주의, 영장주의 이런 걸 파괴하지 않았나 하는 네, 그러니까 헌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 헌법 원칙들을 위배한 행위 위주로 네,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내란 죄를 뺐다라고 막 선동을 하는데요. 내란 죄를 뺀 것이 아니고 네, 죄라는 표현만 걷어낸 겁니다. 그 죄의 유무는 형사법정에서 그렇죠. 가서 얼마든지 따지는 것이고 네. 이것은 헌법 재판의 결과 이 피소추인이 파면이냐 아니냐라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 쟁점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상당히 박근혜 탄핵을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많이 정립이 돼 있어요. 재판 네. 진행이나 이론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증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다툼도 있고 뭐 했다면 네, 지금은 그걸 미리 준비기일에서부터 다 정돈하고 들어가는 네, 것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신속성이 예측되거나 박근혜 때는 신속성이 그다지 예측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한 달 안에 끝날까 뭐 그랬는데 지금은 네, 그 고리된 자리도 헌법재판소가 네, 어떤 딱 원칙을 가지고 고리된 자리는 임명돼야 된다 목소리도 내고 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또 네.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요. 네, 저렇게 네. 뭔가 진행 자체는 깔끔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최종 결론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법의 원천은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 의식 수준 네, 에 따라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저항권의 힘 네. 정도 이것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서 아하.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네, 보십시오. 눈비를 맞으면서 밤새 그냥 음, 지키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잖아요. 네, 네, 네. 이 1분 1초 흘러갈 때마다 아 이게
체포하러 와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그걸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오마이TV가 오전 6시부터 네,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눈비를 네. 맞으면서 네, 네, 2박 3일 동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네, 그 네, 자리를 네, 지키고 네, 네. 있었던 시민들의 네, 그 열망, 그 네. 힘, 이게 이제 희망일 거라고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음, 우리 사회가 일탈을 하면은 그걸 많이 배우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원상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 사회의 은혜를 가장 적게 입은 사람, 음, 힘 없는 네. 시민들이 나와서 그걸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그러한 것을 보고 음,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다가 정치를 네. 하는 입장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 네, 네. 또 그렇게 또 한 번 또 빚지는 마음이 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요. 지금 뭐 애타는 마음으로 다들 계시겠지만 이것은 수습될 수밖에 없고, 네. 네, 반드시 수습된다 음. 생각합니다. 네.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차 체포 영장이 이제 시도가 네. 되겠고 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일주일이 생기는 네, 거고 네. 그 사이에 공조본에 의한 특히 이제 그 중심에 경찰이 있는데 네, 정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네, 한번 제대로 체포를 하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상황 봐서는 이제 오늘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기는 상당히 네,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마이TV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또 현장 생중계를 할 거고요. 오전 6시부터 저희가 이제 달려왔는데 생중계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부터는 다시 오마이TV가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내란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내란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오마이뉴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